여러분 안녕하세요. 타마라나의 테레비의 타마라입니다. 오늘은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39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나이에 제일 제 주변 지인 중에서 근사치에 해당하시는 분이죠. 승훈이 어머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승훈이 엄마입니다. 우리는 39이다. 18에 떡볶이 먹으며 놀고 먹을 때 내일 모레 40이 되어서도 떡볶이 먹고 놀 줄 몰랐다. 우리 병원 원장이 바뀐다는 설이 있어요. 아주 바뀌는 건 아니고요. 1년만. 그 1년 동안 차미조 원장 본인은 뭐 하실 건데요? 저는 유학 가려고요. 이재화 새삼 유학이요? 네, 골프 유학이요. 한 1년 정도 안식년을 가져볼까 해서요. 너님 맘대로요? 5년 동안 빡세게 했잖아요. 좀 쉬면서 리프레시하고 다시 다니면 좋잖아요. 아빠한테 이럴 거야 너. 아, 언니. 우선은 손예진 씨가 맡은 차미조 역할. 이 세 친구들, 세 명의 이 친구들 중에서 단연 뭔가 리더 같은 느낌에다가 이 세 명이 알고 지내게 된 계기가 된 인물인 거죠. 그리고 피부과 원장을 하고 있고,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많이 지친 상황이기 때문에 안식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인물인 거고요. 세상이 좀 얄궂지 않니? 왜요? 이렇게 연기를 못 하시는데 얼굴 하나로 주연 자리 꿰차시고.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쌤도 먹고 사는 거야. 확씨. 전미도 씨가 맡은 정찬영 같은 경우는 연기 레슨을 하는 선생님이시고, 그리고 약간 입은 걸어요. 좀 걸크러쉬? 약간 터프한 스타일. 친구들한테 툴툴거리면서도 잘 챙겨주고. 찾으시는 제품 있으세요? 세럼 좀 보려고요. 세럼은 이쪽에서 안내해 드릴게요. 어떠세요? 좋네요. 굉장히 부드럽죠? 김지연 씨가 맡은 장주희 같은 역할은 좀 두 사람에 비해서는 여려요. 여리고 연애 경험이 좀 없고, 백화점에서 화장품 코너 매니저를 하고 있는. 남일 아니다, 너. 나도 그 생각 잠깐 했었는데 아까 막 맞는데 네 생각이 좀 나더라고. 야, 누가 들으면 내가 뭐 진짜 불륜녀 같잖아. 부당 아태 갔니? 맞다, 네 불륜남. 입 닫아 너. 바람에 대한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해졌어요. 옛날에는 간통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바람을 폈다는 이런 증거가 있으면 경찰에 이제 내 남편이 바람 폈어요, 얘가 내연녀예요, 뭐 이런 거를 신고를 하면은 그 두 사람은 교도소를 가게 되는 범죄였잖아요. 그치. 근데 이제 이게 범죄라는 게 이제 폐지가 되면서 엄청나게 모호해졌어요. 그죠? 요새는 친구인데 그냥 밥 먹을 수도 있고 영화 볼 수도 있고 뭐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지가 되니까,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정찬영은 남사친이다 근데 애정은 있다 뭐 이런 약간 플라토닉 러브. 그죠? 정신적으로는 사랑은 하는데 육체 관계는 또 안 갖고 있거든요. 맞아. 이걸 보면서 그래서 나는 와, 이거 너무 신박한 관계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진짜 난 남의 거 탐하지 않아. 난 정말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뭐야, 내 남친한테 마음 있나? 내 남편한테 마음 있나? 이런 오해조차 받기 싫어가지고 좀 뭔가 더 그런 친구들한테는 더 이게 남자처럼 구는 그런 게 좀 전 경향이 있어요. 그런 경향이. 너는 남사친 A, 어. 남사친 B. 응. 남사친 A는 결혼과 동시에 난 너랑 연락을 안 할 거야. 근데 결혼식에 놔줬어. 아들을 냈고. 아, 그치. 어. 그 정도는 할 수 있지. 그리고 남사친 B. 네. 남사친 B는 나랑 연락도 하고 밥도 먹어. 근데 그때는 내가 결혼 안 했을 때도 그랬고, 그쵸. 결혼하고도 우리는 만나긴 했어. 근데 이제 내 친구 좀 멀리 이사가고 자주는 못 만나고, 내 남편도 우연히 봤어. 동네가 같았었거든, 옛날에는. 그래서 만났었는데 와이프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. 그러니까 우리는 살짝,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긴 하고, 또 와이프가 싫어할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걔네 집 바로 밑에 상가. 그치. 어. 당당하다. 당당하게. 떳떳하다. 우린 그리고 진짜 프렌드다. 같이 밥을 먹고서도 와이프가 1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해.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까지 그냥 정확하게 알려주기도 하거든. 이게 되게 예민하더라고.
근데 내 친구는 또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와이프는 너무 예민하니까 중간에서 내가 너무 신경 그치, 쓰이는 그치. 상황이 되더라고. 그래서 만남이 좀 잦아들긴 했지. 근데 나는 솔직히 둘이 연애할 때 내가 선물도 같이 골라주고 막 이랬었거든. 걔 결혼하기 전에도. 근데 결혼하고 와이프가 되게 이렇게 경계를 딱 하니까 나도 좀 조심하게 되긴 하더라고. 그쵸. 근데 또 한국 인터넷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깻잎 띄워주기가 있잖아요. 이 반찬에 깻잎은 되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이게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거 혼자 이거 뜯어서 먹는 게 한 장 뜯어서 먹는 게 되게 힘들기는 해요. 근데 나는 그냥 뜯어지던데. 근데 아무튼 이거를 이게 밑에 장을 눌러주면서 띄어가 막 이런 거나 아니면 자기가 뜯어서 야 여기 먹어 이렇게 하는 거 감정이 있어서 나오는 행위다 뭐 이런 거여서 내가 있는데 내 남친이 무슨 내 친구 혹은 지 여사친한테 그렇게 깻잎을 띄워준다?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편과 그 정도는 뭐 그냥 박애주의적이다. 사람으로서 응당 앞에 사람이 곤란해하고 있으니 눌러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편이 나뉘고 있어요. 어떻습니까? 나도 많이 봤어. 어때요? 근데 나도 약간 성격이 그런 거 별 신경을 안 쓰는 편이고 털털하지, 그치? 남편도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치. 직업 특성상 그치. 그걸 오해하고자 들자면 한도 그치. 끝도 없기 때문에 우린 둘 다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무디거든. 근데 주변에서는 되게 그게 아까 얘기한 그죠. 대로 되게 완전. 핫한 그 이슈더라고. 주제고. 그렇죠. 근데 난 이해가 안 가 솔직히. 그러니까 거의 탕수육 부먹찍먹 수준으로다가 맞아. 온 국민이 갈리고 요즘에. 있어 그걸로.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행위만 갖고 보진 않을 것 같아요. 맞아.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. 그 온도와 분위기와 그치. 이런 쎄한 묘한, 저것들이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인가. 그러니까 눌러주면서 눈웃음을 쳤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. 그치.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예 밥 위에 얹어준 뭔가 그 정도는 좀 너무 오바 같은데 그냥 눌러준다든가 그렇게 좀 도와주는 선에서는 나는 가능하다고 본다는 주의거든요. 물론 나도 털털해서 그럴 수 있어. 우리가 나- 좀 털털한 타입이긴 나도 털털하고 막 그럴 수 있어. 그냥 뭐 도와줬나 보지. 근데 이제 너무 오바해서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. 춥다고 얇게 입고 나온 친구한테 점퍼 같은 거 벗어서 해주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아. 그런 관심이 있다. 드라마, 영화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관 가서도 보고 뭐 무대도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고 드라마도 막 항상 보고 막 이러는 편인데 그걸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그러니까 플라토닉 러브를 그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공연 및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그 잘생긴 얼굴로 게다가 글 잘 쓰는 작가님이 써준 멘트로 여자를 그렇게 이렇게 홀리고 있는데 안 홀리냐고 그잖아요. 이렇게 설렘설렘도 하고 막 같이 펑펑 울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. 근데 나는 정말 그런 게 있거든. 막 감정이 완전 난 동기화 완전 제대로 막 USB 꽂은 것처럼 막 동기화 돼가지고 내가 듣고 싶었던 멘트야 이런 거 있잖아. 그래 수고했어 토닥토닥 잘했어 막 이러면 그래 나 잘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로 동기화가 돼서 위로를 받고 해소를 하는 근데 그런 씬이 나오더라고요. 여보세요? 이게 진짜 그래서 이게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. 사랑의 불시착 현빈 씨 보고 너 얼마나 막 설렜어요. 진짜 북한 가면 저런 군인이 있을 것 같고. 근데 저 두 분이 이제 3월에 결혼을 하신다니까 리정혁하고 세리가 정말 드디어 하나가 됐다. 뭐 진짜 남북 통일된 것 마냥 기쁜 그런 감정이 있는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. 결혼 축하드립니다. 손예진 씨가 정말 39? 이제 막 40이 된 거죠. 만으로 이제 막 40이 되신 분이라서 더 많이 와닿았을 것 같아요. 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 연기를 하면서 그치 이제 난 이제 곧 40이 되지 하면서 시작을 했을 거고 지금은 이제 40이 됐네 이렇게
갔을 것 같은데 언니는 어땠어요? 나는 솔직히 이 아홉수라고 하잖아요. 아홉에 대한 그런 강박들이 사실 있잖아요. 왜냐면은 한국은 좀 특히 내년이 되면은 앞자리가 바뀐다, 10단위가 바뀐다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그런 두려움, 불안감 이런 게 있는데 어땠었어요, 언니 같은 거는? 나는 좀 무리인 것 같아. 그러니까 나는 내 주변에 음. 나보다 이제 먼저 한 판이 되거나, 그러니까 30살이 되거나, 막 40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그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울해하거나 기분이 맞아. 이상하다고 막 이러는데 나는 숫자에 그랬다기보다는 솔직히 이제 나이가 먹어서 흰머리가 하나 두 개 생기잖아. 아,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꼬맹이가 그 흰머리를 보고 엄마 염색했으면 좋겠어, 예쁘게 색칠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거든. 나는 그게 더 현타가 오지. 내 나이로서는 그게 오진 않거든. 그러니까 외모의 변화가 난 더 많이 현타가 오는 것 같아. 그치. 맨날 민증 들이면서 저 몇 살입니다 이런 건 아니긴 하니까. 음. 그죠? 내가 39 넘어갈 때는 이제 승훈이 육아에 너무 정신이 없을 때라 음. 더 못 느끼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 나는. 결혼한 친구들한테 좋겠다. 넌 결혼하고 애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너가 좋은 거야. 막 이래. 좀 많이 헛헛하다는 느낌이 있어요. 근데 결혼을 해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. 왜냐면 내 시간이 아였거든.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애 하고 싶은 거 위주의 활동을 하게 되고 그 공연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아도곡만 보니까 아, 그쵸. 그렇게 돼가니까 내 취향이 없어진 거야 정말.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. 지금 오늘 이렇게 드라마 얘기를 해봤는데요. 그 나이에서 오는 그런 감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과도기를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낄 수가 있었고, 또 아무래도 여자 셋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공감대가 좀 많은 유형을 갖다 놨기 때문에 아, 이렇구나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됐던 작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의 또 전개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, 정말 끝까지 이 세 명이 밝게 웃으면서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만약에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.